물길을 따라 남한강을 오르다 보면 눈부시게 펼쳐지는 수려한 산하, 충청북도 제원군 청풍마을에 닿는다. 무트로는 제천서 50리길, 황토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40분쯤 달리면 된다. 제원군의 본대 이름은 제천군. 제천읍이 시로 승격하자 그 나머지 지역에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다. 그러니까 새 이름이 붙여진 1980년 4월 1일이 제원군의 생일인 셈이다. 이곳은 남한강을 끼고 자리한 청풍을 경계로 북으로는 금성, 송악, 봉양, 백운면이 있고 남으로는 한수, 수산, 덕산면이 있다. 이 제원군의 북쪽과 남쪽은 서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북은 제천을 중심으로 한 산간 상업지역으로 남은 농업지역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청풍은 이 두 지역을 잇는, 아니 남한강을 낀 모든 지역을 잇는 길목이 되는 셈이다. 청풍읍을 내려다 보니까 말이죠, 큰 산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기 연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여기가 고구려, 신라, 고려, 이조 시대를 경해가지고서는 그 행정구역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는 여기 산세에 우여 쌓여 있어서 이 한강을 수로의 그 교통 중심지로 이루었고 육로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서울 마포와 여기 생필품과 농산물의 이 직거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여기 본고장이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비봉산이라 해서 비봉면으로 칭해왔고 또 청풍면이 아니었고 청풍부로 명승화구의 관양으로 출생지인 거로 내가 보호부사로 승격이 돼서 청풍부 내에 8개 읍면을 예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여기서 망월 산성지. 여기 지금 석성으로다가 된 이 성지가 뚜렷하게 실이 일목요연하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전래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온달 장군이 말하자면 저걸 축하했다는 이런 전래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고중이 지금 남아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요 읍내리하고 말이죠. 수몰 예정 지역은 어느 선이 되겠습니까? 예, 수몰 예정지는 해발 145m로 이 공정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소재지 건너편에 저기 보이는 지단한 산이 저기 병산입니다. 저 병산의 제일 높은 고지가 약 4m 남고 그 밑으로다가 전부 수몰이 되어 있습니다. 옛 소곤에 상전벽이란 말이 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즉 세상살이에 덧없이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바로 그 뜻하지 않던 큰일이 이곳 청풍에 일어나 실제로 머지않아 푸른 물이 넘실대는 산전벽해가 되고 만다.
1985년에 완공될 충주댐 공사로 800여 호의 집들과 논 350헥타르, 밭 1800헥타르가 물에 잠긴다. 강가에 자리 잡아 퇴적토의 비옥한 땅이었던, 그래서 풍요로웠던 마을 청풍은 머지않아 물에 잠기고 만다. 더 이상 실한 수확을 볼 수가 없다. 벌써 고향을 버리고 이주한 사람들이 있어 이곳 청풍엔 사람 없는 빈집이 늘어간다. 새벽마다 청풍을 깨우던 교회 탑의 종소리도 이제 멎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갈란지 내일 갈란지 증서 저망이 없는데 맨두레미야 줄봉숭아. 이전엔 남한강 수로의 중심으로 그 명성을 자랑하던 북창나루는 이제 강바닥이 높아지고 급류가 되어 이곳 황송나루가 그 명맥을 대신하기는 하나 예전에 번성했던 그 모습은 찾을 길 없다. 남으로는 강화 마포를 잇고 북으로는 강원도 정선 평창까지를 오르던 돛단 배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한적히 나루를 건너는 나룻배의 뱃사공만 그 시절의 노랫가락을 계속한다. 이은디 천선대로만 풀어만 주게 산천도 치다 보니야 단풍도야 들었건만 우리도야 인상도야. 이곳 청풍 버들나루터에서 강과 더불어 60평생을 산 한상철 노인은 푸념처럼 그 당시 얘기를 이렇게 말한다. 그 간대가 맛밭이라는 데 있어요. 맛밭이라는 데 있는데 거기서 떠나면 그 배는 마포까지 가면 오지 못해요. 오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그 배를 새로 뜯어요. 새로 뜯어가지고 거기서 새로 조립을 해요. 뭐 2개를 만들든지 3개를 만들든지 그래 조립을 한다고요. 그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올라와서 마포서 여기 올라올 때는 이 바람만 내면 한 대세만 여기 올라와요. 도철 달고 올라올 때는 한 대세만 여기 올라오고 바람만 내면은 뭐 한 10일 걸리고요. 거기서 뭘 싣고 오느냐면은 예전에 거기 새우젓하고 조구하고 소금하고 이거 싣고 와요. 또 날이 가물었다 그러면 뭐 떼 타고 오다가 또 버리마당질 버리품도 팔고 뭐 별야단 낚임 있지요. 그러다가 물이 늘면 그만 그거 다 그만 팽개치고 그만 또 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떼 달아맸다가 물이 늘었으니까 그 떼를 타고 가는데 그럴 때는 돈이 그만 그 고전이라 그래요. 고전이라 그러는데 그 고전을 또 날이 가보니까 다 까먹었지 뭐. 그러니까 떼 한 바닥 타고 가면은 한 쌀 한 가마씩 벌었거든요. 그러면 영월서 이제 여기 서울까지 가자면은 사흘 걸리고 이틀 한나절 걸리고 이랬거든요. 이틀 한나절 걸리는데 이틀에 갈 것도 그만 중간에서 돼요. 평일 안 돼요. 그러면 뭐 여기 뭐 이 바우가 다 없어질 때지 뭐. 막 떠나는데 그때는 뭐 떼바닥 속에서 그냥 막 콩 먹는 소리가 나지 뭐. 그냥 그래 막 그 떼끄내라 그러는데 떼끄내만 움켜쥐고 있으면 뭐 참 뭐 할밤 나가도 뭐 자동차 이상 아니거든요. 그래 그 바람에 이제 떼 타는 사람들이 날만 가물었다 그러면 그만 절단 만내지.
서울에서 청풍나들이로 들어오는 돛단배들은 서울 선비들과 함께 소금이나 절인 물고기 그리고 귀한 물건들을 한 짐 실어 이곳에 닻을 내렸다. 그래서 이곳 청풍나루에는 제천을 거쳐 멀리 강원도 산골로 가는 보찜 장수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만선의 돛단배도 줄이 온 보찜 행렬도 찾을 길 없고 쓸쓸히 고기 잡는 어부만 남아있다. 부모야 두야 날 길러두야 영 한 가지 몰라다그 이렇게야 여런 마음에도 정신을 다 붙네. 오늘 갈란지 내일 갈란지 증서저망이 없는데 맨두레미야 줄봉숭아는 누구래 심어놨느냐. 청풍을 흐르는 남한강은 물이 맑아 수속이 많고 맥이며 쏘가리가 끝없이 솟아나는 보배로운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강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 많았었다. 강가에서 태어나 강물과 더불어 자라고 강을 젖줄 삼아 살아온 사람들, 언젠가는 강으로 돌아갈 강마을 사람들의 땅이었다. 한 줄 준하게 미끼를 끼워 내리며 강에 삶을 내리던 평화로운 어부들의 터전이었다. 투망에 걸려 바닥거리는 고기를 보며 미소 짓던 생활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어 어부들의 모습도 사라지기 시작했으나 마지막까지 강물과 더불어 사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기를 낚는 늙은 어부의 모습은 정겨웠다. 늙은 어부는 낚싯줄을 올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천지사방을 휘둘러 본다. 언제 보아도 정겨운 모습, 언제 보아도 가슴 가득히 번져오는 고향의 냄새. 아침이면 물 한 개 피어오르는 강원덕에 배를 띄우던 곳, 뱃노래 한 곡조 불러 깨우고 싶던 아련한 강변의 하루. 언제나 새롭던 언덕과 들판, 봄, 여름, 가을, 겨울, 새 옷을 갈아입고 수줍은 새악시 마냥 미소 짓던 고향 산천, 언제라도 잊지 못할 고향의 모습. 맨두레미야 줄봉숭아는 누구래 심어놨느냐. 나두야 눈이 꺼덕 내 얼굴을 보세요. 복음복지네 일단의 얼굴. 노인이 고기를 잡던 이곳 청풍 퍼들나루에는 이제 곧 다리가 놓인다고 한다. 길이 450m, 높이 65m의 청풍교가 바다처럼 넘실대는 댐 위에 서고 그 위로는 날쌘 차들이 달리겠지. 온갖 관광시설이 들어차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새로운 모습이겠지. 노인은
한숨 담배 연기를 날린다. 살아갈 것이다. 조용한 산마을에 수수를 타작하는 도리깨질 소리가 퍼진다. 아낙네의 키질 소리가 더해져 산마을의 하루는 깊어만 간다. 이곳 토하마을은 지대가 높아 논보다 밭이 많다. 일학마다 수수, 땅콩이 자라고 고추가 빨갛게 매달리고 깨꽃도 곱게 피는 그런 마을이었다. 이곳 황성리 마을엔 무를 길러 호당 300여만 원의 소득을 거두었다. 단무지용의 길쭉한 무를 키워 절이고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이주를 서두르고 있다. 몇 평이나 하고 있습니까? 한 4만 평대가. 4만 평에서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몇 관이나 나옵니까? 근데 잘 풍작이 됐을 때는 평당 4관 정도 나오고요. 네. 금년 같은 해는 이제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네. 굉장히 그 작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2관 반 정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다 씁니까? 이거는 단무지용입니다. 네. 여기서 전부 당무지를 만드나요? 예, 단무지를 직접 네. 예,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서울 네. 이제 업자들한테 네. 사르다가 이제 네. 내고 있습니다. 특히 물이 잘 빠지는 모래땅이라 배추나 무의 작황이 좋다. 이제 수확을 한 밭에 내년 가을까지 단 한 번밖에 씨를 뿌릴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한 사람들. 물속으로 잠기기에는 너무 비옥한 땅이었다.
도하리 황성리를 거쳐 도하 동천으로 오르면 금수산 중턱에 자리한 취적대. 금강산에 견저 이름 지어진 금수산을 대표하는 곳이다. 여기가 취적대군요. 예, 여기가 취적대입니다. 아주 경관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물도 맑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유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가 보시다시피 사방이 주위가 기암지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배경이 금수산인 거로 이 통풍도 맑고 또 금수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아주 이렇게 맑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저 고관 대작들이 낙향지지로다 여기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요 아늑하고 산수가 수려한 곳인데 그 가족들이 와서 회유하던 곳으로서 일시 여기 취적대라고도 새겨 있습니다만은 여기 와서 그 가족들이 피리를 불었고 또는 이 풍미를 음미했다고 해서 여기가 취적대며 또는 이 환경이 가장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일강산이라는 저는 시호도 여기 누가 돌에다가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래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전 박문수 박어사도 일시에 여기 체유하면서 이곳에 오셔서 그 모든 수학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전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여기가 보시다시피 여름 한철에 와서 휴유하는데 아주 시원한 곳이라서 그 도화꽃이 만발했을 적에는 여름철에 그 향기와 그 복숭아의 그 맛을 미각을 여기다가 부합을 시켜서 도화동이다 또는 금능도하다 이렇게 전래된 이런 줄 알고 있습니다. 낙엽되어 떨어지는 금수산의 가을엔 단풍이 아름답다.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오는 물소리는 청량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곳마저 이제 곧 사라질 것이다. 산천은 의구란 말이 옛말처럼 생각되면 아쉬움 때문일까? 또 이곳은 물 맑고 교통이 좋아 정자도 많고 관과도 있던 자리였다. 서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요 앞이 앞을 두고서는 이 금남루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여기에는 금남루는 전면이 3칸이고 측면이 2칸으로 말하자면 관나에 여기 들어와서 동원금물 앞에 정문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요 뒤에 금명현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속칭 동원금물인데 부사도가 여기서 재판을 했을 때에는 이 산문을 활딱 열어놓고서 재판을 했다고 하는 이런 전래되는 얘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려한 강을 배경으로 동원건물이 서 있었군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동원금물이 강변에 서 있는 것이 드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전래되는 얘기는 이 강 쪽으로다가 서래정이라는 정자가 있었고 이 동원금물 후사면에는 이 관수당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강 건네 저 건네 보이는 것이 수혈이 있고 또 풍혈이 있어서 그전 이 집무하다가 여가 서영으로다가 뒷면으로 나와서 관수당에 서서 이 강 쪽을 관망하는 이러한 경치를 여기 운미하는 이런 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전국에도 이렇게 호화주택으로 동원금물이 서 있는 것이 드물다고 이렇게 전래되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 한병루 터인가요? 예, 여기가 한병루 터였습니다. 참 경관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한병루에서 2층에서 이래 내리다 봤을 때에 저 한강에 노는 그전 물고기 큰 것이 바로 일목요연하게 내리다 볼 수가 있었고 그 모든
그 고역과 고축을 여기서 다 풀고 내려가며 또는 관기촌역에 한 40호가 있어서 관기들을 초청을 해서 회유장소로도 그런 사용이 됐다 그렇게 전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변할 것인가요? 네. 여기가 85년도 이 충주댐이 준공됨에 따라서 이 지대에서 약 10m 이하까지는 침수가 됩니다. 그 후로 네. 정부에서 국토 장기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여기 책정이 되어 있는 지구로 네. 이후로 유락시설지구로 여기 발전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네. 또는 정부에서 또 이전에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온 주민들이 대환영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청풍에 있던 문화재는 산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새로운 청풍은 푸른 물이 호수를 이루고 파란 하늘 아래 금수선 봉우리가 걸리는 곳. 새싹이 돋아오르듯 새롭게 피어날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남한강 물줄기를 뱃길로 오르던 뱃사공도 흐뭇하게 맞을 새로운 고향. 아쉬움보다는 진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내일 있는 청풍의 가을은 더욱 청명하기만 하다.